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소위 말하는 상간녀, 상간남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사실 뭐 요즘에 많았던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 상간녀 피고 사건인데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막아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피고의 입장인데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런 내용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원고가 우리를 협박하고 돈 내놔라. 보통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고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원고를 고소해서 실제로 원고는 범죄를 인정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벌금형이 나왔고 무슨 범죄? 강요미수, 그 다음에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었죠. 이제 재판부에서도 원고가 좀 불쌍하다라고 해가지고 약식 명령을 내렸어요. 희한하게 이게 한 가지 짚고 가면은 상간자 소송에서 외도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사건이 진행되면 희한하게 약식 벌금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약식 벌금이 나오는 걸 넘어서서 약식 벌금의 액수도 적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도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피해자인 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벌금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 답답한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민사소송에서 다 제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됐지만 원고 쪽도 반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돼서 우리가 상간녀로서 지는 책임이 1,2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받아야 될 손해배상금이 1,000만 원 해가지고 원금의 차액이 200만 원 정도 됐어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상간녀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금액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실 범죄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행히 차액 자체가 원금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싸게 막은 거긴 하죠. 외도의 기간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외도의 기간은 사실 원고가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기는 한 달 정도 됐다 라는 건데 이제 한 달이라는 것도 증명이 안 되는 거고 원고 주장이었던 거죠.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네, 그죠? 그렇죠. 기간이 증거의 질을 한번 볼게요. 남편의 카톡을 이제 다 봤죠. 카톡 대화 내용? 네. 카톡 대화 내용 수위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벚꽃 찍은 사진도 있고. 그 원고 입장에서는 피해를 많이 호소할 만한 정도의 증거의 질의로 보이네요, 그죠? 근데 원고가 한 행동이 사실은 꽤 수위가 세요. 자기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들고 있으니까 자기 배우자 카카오톡에 있는 직장 방 있잖아요. 직장 팀방에 둘 다 빨리 와. 집으로. 그 사진도 올리고. 다행히 벚꽃 찍은 사진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상반신 정도 나온 둘이 같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원고의 행위도 굉장히 악질이었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상간자 소송의 원고들 되게 많아요. 알잖아요. 많아요. 그게 되게 일반적이다라고 보고 수사기관에서도 범죄로 고소를 하면 그렇게 센 형으로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수사기관도 그렇고 재판하는 법원에서도 그렇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사실 이런 양쪽이 벗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사진을 올렸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 사건에서 카찰이 인정된 건 아닌데 저는 카찰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간행위는 손해배상의 문제잖아요. 범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간통죄는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건 범죄거든. 협박하고 돈 내놔라. 그 다음에 카톡방에다 사진 올리고 그 다음에 막 모욕하고 명예훼손하고 범죄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손해배상액도 범죄가 아닌 것보다는 그렇지, 범죄인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금액이 더 많이 인정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다고 이런 말씀이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나마 현 그 재판부의 일반적인 추세에 비춰봤을 때 이 상간자 소송을 맡았던 반소까지 담당했던 판사의 결론은 그나마 합리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좀 금액 차이가 크게 났으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재판장도 그런 거를 고민을 했는지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주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조민근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고들의 피해는 사실 너무 커 보이기는 해요. 피고는 아예 사회적으로다가 회사에 다 까발려졌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다 까발려져가지고 실제로 진급도 누락돼요.
그래서 다니는. 그래서 이제 결국 나왔어. 그 정도 멘트. 지금 나왔는데 다니려고 노력했지. 다니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누락되고 누락하려는 건 그거야. 무리를 일으켰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인 사상과 뭐 이념이나 생각들, 그렇죠. 와 피해의 정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조금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